디지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원격 수업.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6쪽부터 19쪽까지 공부하며 계절에 따른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들어볼까요?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계절과 생활 모습과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이제 곧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찾아오는데요. 가을에는 산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답니다. 민우는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교과서 16쪽에 나와 있는 신문을 통해 가을에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올해도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의 산들은 알록달록한 고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계곡을 따라 물든 단풍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단풍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단풍 구경을 가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하거나 여행을 가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바깥 나들이 하기 좋은 봄이나 가을에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봄이나 가을은 사람들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다양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민우는 고장의 기온과 강수량이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강수량이라는 말은 일정한 곳에 일정 기간 내리는 눈과 비 등의 물의 양을 말합니다. 민우처럼 고장의 기온과 강수량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상청의 누리집을 이용하여 고장의 기온과 강수량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기온과 강수량을 검색해 볼까요? 먼저 기상청 날씨누리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기후 자료로 들어간 후 국내 기후 자료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평년값 자료 30년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월 평년값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평균 기온 또는 강수량 합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값을 다르게 하여 다른 지역의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17쪽에는 민운의 고장의 평균 기온과 민운의 고장의 평균 강수량이 그래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민운의 고장의 평균 기온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퀴즈도 풀어보겠습니다. 민운의 고장의 평균 기온 그래프를 읽어봅시다. 4월의 평균 기온은 14도입니다. 7월의 평균 기온은 25도입니다. 10월의 평균 기온은 16도이며 1월의 평균 기온은 2도입니다.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그래프를 보니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기 가장 좋은 때는 1년 중 가장 더운 7월이겠네요. 반대로 외출할 때 따뜻한 모자와 장갑이 필요할 때는 1년 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입니다. 다음에는 민운의 고장의 평균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퀴즈도 풀어보겠습니다. 민운의 고장의 평균 강수량 그래프를 읽어봅시다. 4월의 평균 강수량은 69mm입니다. 7월의 평균 강수량은 203mm입니다. 10월의 평균 강수량은 44mm입니다. 1월의 평균 강수량은 37mm입니다.
비가 비교적 많이 와서 논밭, 주택 등이 물에 잠길 염려가 있는 때는 강수량이 가장 많은 7월입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불이 날 염려가 있는 때는 강수량이 1년 중 제일 적은 1월입니다. 민운의 고장은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덥고 비가 많이 오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춥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기온과 비가 오는 강수량 등이 다른데요. 이런 계절과 관련이 있는 옛 이야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봄과 관련된 옛 이야기 중에 봄추위에 장독 깬다는 말이 있는데요. 따뜻한 봄철에도 의외로 독이 깨질 정도의 혹독한 추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봄에 오는 비는 쌀비라는 이야기는 건조한 봄철에 비가 넉넉히 오면 그해 벼농사 짓는 데 좋아서 풍년이 든다는 뜻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봄에 오는 비는 일비라는 말은 봄에는 할 일이 많아 비가 오더라도 부지런히 들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여름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5, 6월 더위에 암소뿔이 물러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도 더워서 소의 뿔이 빠질 지경이라는 뜻으로 더위에 기진맥진한 농부의 모습을 황소의 뿔이 녹는다고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장마 끝물에 참외는 거저져도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장마철이 되면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해 과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이고요. 여름에 오는 비는 잠비라는 이야기는 여름에는 모심기와 보리타작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들에서 할 일이 없어 낮잠을 잔다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가을과 관련된 옛 이야기 중에 90월 닭이다는 이야기는 닭의 살이 많이 쪄 있다는 뜻인데요. 이 시기는 추수를 하여 각종 곡식이 넉넉한 때로 닭이 쪼아 먹을 먹이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닭이 살이 찐다는 뜻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을 안개는 풍년이 든다 라는 이야기는요, 안개는 날씨가 좋은 날 자주 끼고 가을에 안개가 자주 끼면 햇볕이 많아져 벼의 결실이 잘 되기 때문에 생긴 옛 이야기입니다. 가을에 오는 비는 떡비라는 이야기는 가을에 비가 오면 이를 쉬면서 풍성한 수확물로 떡을 해서 먹게 된다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과 관련된 옛 이야기에는 대한추위가 소한추위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작을 소, 차가울 한, 글때 차가울 한이라는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대한이 소한보다 추워야 할 것이나 사실 소한 무렵이 더 추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눈 온 다음 날은 거지가 빨래를 한다 라는 이야기는 겨울에 눈이 온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날이 따뜻해져서 어지간해서는 옷을 빨아입지 않는 거지들조차 빨래를 한다는 뜻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계절과 관련된 재미있는 옛 이야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다음은 교과서 18쪽을 볼까요? 민운의 고장은 계절에 따라 날씨가 다릅니다. 민운은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봄에는 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을 가고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깁니다. 가을에는 논과 밭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에서 신나게 썰매를 탑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는 계절과 관련된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먼저 꽃샘추위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봄에 꽃이 피고 잎이 날 때 갑자기 찾아오는 일시적인 추위를 말하는데요. 꽃샘추위는 이른 봄철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날씨가 시샘해서 추워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일반적으로 4월 10일부터 4월 18일 정도에 나타나
꽃이 피는 시기를 늦추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답니다. 또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보릿고개는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옛날 농촌의 5에서 6월 무렵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에요. 또 가을거지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가을거지는 가을에다 여문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일로 추수라고도 해요. 가을거지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 이삭이나 열매만을 따거나 줄기까지 베는 일과 이를 말리는 일, 그리고 알곡을 떨어내는 일로 구분해요. 겨울 날씨를 표현하는 말 중에는 황소바람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옛날 서민에게는 한겨울 작은 창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바깥 공기가 바깥에서 거세게 휘몰아치는 찬바람을 직접 맞는 것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처럼 좁은 곳으로 가늘게 불어오지만 매우 춥게 느껴지는 바람을 황소바람이라고 해요. 이 말에는 속뜻이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 고장의 기온과 강수량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담긴 그래프를 보았는데요. 조사한 자료를 직선, 막대, 그림 등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교과서 19쪽을 펴고 그래프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읽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단계.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목을 확인합니다. 2단계.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그래프에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 각각의 막대가 나타내는 양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럼 마무리 문제를 통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른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X표를 끌어다 넣어보세요. 봄에는 단풍 구경을 갑니다. 단풍은 가을에 물드는 것이니까 X.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에 갑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가을에는 논이나 밭에서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니까 동그라미. 겨울에는 꽃 구경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꽃이 많이 펴서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가는 계절은 주로 봄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X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문제. 그래프는 어느 고장의 계절별 평균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읽고 내용에 알맞은 숫자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7월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은 1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월의 평균 기온은 약 13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7월,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은 1월, 4월의 평균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어느 고장의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읽고 내용에 알맞은 숫자를 써보세요. 그래프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은 7월임을 알 수 있고요.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은 1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월의 평균 강수량은 약 50mm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은 7월,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은 1월, 10월의 평균 강수량은 50mm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회 지역화 자료를 통해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